한 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그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면? 일본에서는 그냥 있는 아이고. 일이거든요. 일본은 축의금이 3만 원이에요. 30만 원. 아, 이거 정해져 세다, 있어요. 세다. 한국이 제가 보기엔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에요. 고려대랑 와세다대, 연세대랑 개요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도쿄대, 교토대예요. 집안대가 그렇게 한국에서의 그 안정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좀 가파르게 1인당 GDP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있겠네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크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고스란히 잃어버린 30년의 사람이니까 정권은 잘 안 바뀌나요? 정권 거의 안 바뀌죠. 우리나라는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게 촛불까지 해놓고 또 바뀌어 막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나리카와 아야라고 합니다. 이번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냈고 주로 문화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입니다. 네. 문화 중에서 특히 영화. 저희 어머니 집이 원래 영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 좋아했거든요. 2002년에 처음 한국에 유학 왔는데 그때가 뭐 시리, JSA 막 그런 영화들이 나왔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쯤 해서 한국 영화 되게 재밌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일본 영화가 강세였잖아요. 네, 그 시대로 좀 잘 맞아서 한국 영화에 빠져서 또 일부 보시면 얼마나 한국화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근데 일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핵심 키워드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뻔한 말이긴 한데 혼내 타테마에라고 하잖아요. 혼내가 속마음이고 타테마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일본 사람은 다르다. 지역 차이는 있지만 저처럼 좀 오사카 출신은 좀 그게 없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은 좀 돌려서 표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일본이 제일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표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 자랑하는 거를 레벨이 낮은 행동이다라고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 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되게 부자인 줄 알게 되구나. 아, 몇 년이 지나서요? 네네네. 티를 안 내요. 진짜 티 안 내나요? 티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아닌가 보다. 티를 많이 내면 품위가 없다? 실제로 일본 진짜 부자들은 되게 공손하게 사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돈이 있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또 가족 자랑을 안 해요. 한국은 아들 자랑, 딸 자랑. 예를 들어서 제 남편 직업이 뭐고 아버지가 뭐고 막 그런 얘기를 친한 사람은 친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게 되지만 가끔 놀라는 거는 그 한국 친구가 저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왜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까야 돼? 막 일본은 가전 얘기도 거의 안 하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거나 좋은 대학 나왔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진짜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확실하게 좀 다르네요, 한국이랑. 내가 무언가를 좀 자랑했을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봐도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부담 주는 걸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좀 아파서 수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바로 한두 달은 거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쯤 막 전화 받으면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수술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얘기를 안 했냐. 당연하죠. 왜 그 한국에서 입원하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쵸, 선회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네. 모르고 계시면 더 편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쵸.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서운해하는 걸 보니까 부담은 줘도 알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4명 있는데 한 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그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면? 일본에서는 그냥 있는 아이고. 일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 단톡방에 다 돌리잖아요. 단톡방에 맞아. 결혼도 싹 다 맞아요. 근데 카톡 따고 나한테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퇴직 전에 아들을 결혼시켜야 된다. 아 맞아요.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축의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뿌려나가고. 이것도 되게 다른 건데 일본은 축의금이 3만 원이에요. 30만 원. 아, 이거 정해져 세다, 있어요. 세다. 아, 정해져 있어요? 결혼식 가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30만 원이었어요. 저도 결혼식 해봤는데 진짜 3만 원씩 주더라고. 그리고 일본 교통비가 비싸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만 그렇게 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도 3만 원이었으면 진짜 비쌌네요, 그때는. 그쵸. 그때가 그 한국에 유학했을 때는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싸다라는 생각했어요. 3만 원. 아마 제가 3만 원 내면 하도 차난당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일본도 한국처럼 수도와 지방 차이가 심한가요? 한국이
한국이 제가 보기엔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에요. 실제로 인구가 진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일본은 일단 나라가 너무 길어서 도쿄도 있지만 뭐 오사카, 후쿠오카라든가 지방 도시가 꽤 크거든요. 분산돼 있는 느낌? 일본이나 한국이나 고령화도 좀 심하고 인구 감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방은 지방대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네, 맞아요. 대학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대학교도 일본에는 좋은 대학교가 많겠네요, 지방에. 지방에 많죠. 일단 국립대가 세고 도쿄대랑 교토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은 스카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서울에 있잖아요. 예, 고려대랑 와세다대, 연세대랑 개요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도쿄대, 교토대예요. 그리고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도쿄에 있는 대학이라는 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지방에 괜찮은 대학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막 규슈에서 공부 잘하면 규슈대학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방대를 많이 가죠. 근데 지방대가 그렇게 한국에서의 그 안정 이미지랑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산대, 이제 전남대, 중국대, 동북대 좋은 대학교도 많았는데 쏠림 현상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지방 국립대로. 일본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산업도 좀 발달되고 대학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괜찮은 병원 전국에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랑 병원도 큰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뭐 아픈 데 있으면 서울 근처에 있어야 된다. 맞아.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수도권에 산다는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네요.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쏠림이 확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더라고요. 출생률도 적긴 하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다 지금 올라가는 거죠, 수도권에.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런 거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또 출산율도 적어지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힘든 거죠.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는 제 주변 친구들이 결혼 안 하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2명 이상이에요. 근데 한국 친구들은 아이를 낳아도 1명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제 주변만 봐도. 이게 그 교육비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반 이하거든요, 교육비가. 그래서 한 2명 키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1명 키우기가 너무 빠듯해서 교육은 진짜 한국은 너무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확실히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 치열해요.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왜 한국이 좀 치열할까? 왜 살기 힘들까? 이런 걸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좀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거든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가 좀 크고 일본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대기업에 취업했다, 뭐 중소기업 취업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명절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어디 갔냐? 연봉 그죠. 얼마냐? 아, 여자친구 연봉 있는- 물어보는 것도 저는 본 적 없어요, 일본에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의사, 변호사가 맞아, 되려고 맞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아, 솔직히. 거기서 치열하게 되는 것 같고 일본은 그냥 적당히 수준에 맞게끔 해서 취업도 어렵지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느낀 점이 각 분야에서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떤 진짜 일이든. 그거는 있어요. 획일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인 전신이라고 하지만 모든 직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알바이트부터 해서 그런 면이 있어요. 자부심 갖고 일하는.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님이라던가 한국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택시 기사 하고 있어 막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기가 택시 기사로서 길을 잘 알고 뭐 손님 잘 모시고 뭐 그런 거에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들도 좀 존중해 주니까 그게 되게 좋은 점 같아요. 네. 일본도 지역마다 사람들 좀 특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있죠. 제가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써도 되나라고 고민했던 게 제일 큰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도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사카랑 도쿄랑 진짜 다르거든요. 오사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요. 좀 화끈하고 표현 잘하고. 표현 잘하고. 네,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에요, 오사카 사람은. 처음 도쿄 가서 조금 놀랬던 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질서를 잘 지키고 아, 신기하네 그거. 조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잘 지키고 막 그런 것들이 오사카에서는 약간 좀 안 지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걸고 막 그런 분위기가 오사카는 있는데 도쿄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거는 오사카 바로 옆에 교토가 있는데 오사카랑 교토도 진짜 많이 달라요. 사투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도 교토 사람이 제일 돌려서 말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오사카 사람이랑 교토 사람이랑 좀 서로 안 맞는
어떤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 무섭다고 해요. 다 그런 거 지역색이 있네요, 각 나라별로. 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일본은 창업을 잘 안 하나요? 한번 회사 들어가면 끝은 같은 회사 다니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한국에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되게 많이 옮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걸 선호해요. 리스크부터 생각하거든요. 무슨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창업 같은 거는 진짜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도전은 많이 안 해요. 도전 안 하면 좀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한국 친구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너무 위로 가려고 애써서 힘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올라가려고 해야 유지가 된다. 일본은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강남 뭐 30억, 50억 넘는다 막 이렇게 하면은 관심 없는 사람이면 아 올라가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번 세대엔 못 가는구나. 획일화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확행.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본인 소확행인 것 일본인 같아요. 소확행. 최근에 알아봐서 조금 놀랬던 거는 에어컨 가지고 있는 비율 일본은 몇 %인지 아세요? 한국이 60%래요. 한 30% 되려나? 17%였던 것 같아요. 17이나 일본은 잘 안 돌아다니나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 해외에 아예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국내 가까운데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고 막 이렇게 작게 신기하네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해외여행 다니면 한국말 많이 들리는 거는 한국에 비해 너무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때면 막 난리 나요. 추석 때 설날이면. 근데 그것도 있겠네요. 약간 한국이 좀 가파르게 1인당 GDP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있겠네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크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고스란히 잃어버린 30년의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 일본은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한국 분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를 부모님 자기들한테 해준 것만큼 아이들한테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만큼만 살면 돼. 그래서 좀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기대치가 없으니까. 한국 분들이 좀 힘든 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맨날 미달로 느끼는 것 같고 일본 사람은 기대가 낮으니까 그냥 확실히 기회도 많은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일본은 진입 장벽이 좀 높거든요. 절차가 많나요? 절차도 많고 거래처를 안 바꿔요. 다른 데가 더 싸게 좋은 거 만든다. 막 그래도 저희는 바로 바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뭔가 시작했을 때 잘 될 확률이 좀 일본은 낮죠. 현상 유지가 많네요. 네네 맞아요. 한국은 좀 역동적이고 일본은 좀 보수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재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 피해가 크니까 안전적으로 가는 게 제일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크게 뭔가 성공해야겠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불만은 있어도 자민당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지? 막 그 정도. 정권은 잘 안 바뀌나요? 정권 거의 안 바뀌죠. 우리나라는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게 촛불까지 해놓고 또 바뀌어 막 그렇게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었어요. 정권 교체로 진짜 오랜만에 했을 때가 있었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게 민주당 때문이 아닌데 민주당 때 이런 일이 생기고 뭐 뒷자리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뭐 자민당한테 또 맡기는 게 낫겠다. 적극적으로 자민당은 지지한다기보다 별로 맡길 만한 야당이 없으니까 자민당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분들한테 그 당시에 많이 충격이었나 보네요. 엄청 컸죠. 쓰나미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줄 몰랐죠. 열심히 아등바등보다는 지금 행복해야 된다. 내일은 몰라.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몰라. 확실히 우리나라는 정치나 사회 문화에 좀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좋게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일본은 전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전체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어차피 자민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전체에 대한 관심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미용실 같은 데 가서도 막 정치 얘기하시고 미연 머리 자르러 가서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진짜 정치 얘기 안 해요. 조심스럽다기보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네, 관심 있는 화제가 아닌 거죠. 어차피 정권이 안 바뀌니까. 네. 일본 분들이 한국 오면은 음식점들 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진짜 역동적이겠네요. 역동적이죠. 제가 기본적으로 한일 차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를 내신 일리아 작가님을 만나서 대담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 보기에도 한국 사람이 너무 정치 관심 없대요. 러시아 사람도 그렇게 일본처럼 관심 없대요.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계속 푸틴만 이렇게 그죠, 맞아요.
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한국은 진짜 바뀌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막 이렇게. 일본에서 K-팝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인기 많죠. 인기 많은 것도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되긴 와 진짜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 친구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트와이스 한국어로 된 노래가 나온다라던가 J-팝처럼 K-팝을 듣는 것 같더라고. 엄청난 거네요, 사실. 엄청나죠. 그러면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 많죠. 확실히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겠네요. 혐한이 좀 사라지거나 뭐. 그건 진짜 크죠. 2017년쯤 해서 한일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좋아진 건 없었는데 대부분 10대들이 정치 외교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거랑 문화 즐기는 거는 저는 확실히 구별하는 것 같더라고.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됐든 문화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겠구나 싶더라고요. K-팝이라는 문화가 엄청난 거네요. 엄청나죠. 대중들의 인식을 또 개선하고 하니까. 네네. 진짜 일반 사람은 대부분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고. 문화의 영향을 좀 실감하네요.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된다. 그 문화로서 좋은 걸 많이 알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진짜 한국이 그런 존재네요.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통이잖아요.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을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나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 만나기 전까지 일본 싫었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일본 친구가 한 명도 없거나 일본에 맞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나 그런 분들 중에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같은 사람이네? 이런 것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지극히 사적인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해서 일본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쓴 책이거든요. 개개인 차이는 있지만 뭐 어떤 한 사람 통해서 보면 약간 친근감을 있게 일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써봤어요. 뭐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 일본 사람이 있고 진짜 일본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일본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때 일본 여행 한번 갔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쵸 그쵸.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네, 친절하고 진짜 친절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살짝만 부딪혀도 스미마생하고 맞아요. 길 물어보는데 알아내려고 막 엄청 노력하시고 한국에 오는 일본 사람도 같은 말을 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 길 물어보면 안내해주고 뭐 그런 젊은 사람도 많고 외국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 꽤 많아요. 한국에. 맞아. 네. 직접 겪어보면 되게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고양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일본에 대한 깊은 이야기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작가님의 깊은 뜻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